지금부터 2부 첫 순서는 김정민 이사님께서 선진 전략 컴플라이언스 발표를 해 주실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IDS 앤 트러스트에서 주최한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선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IDS 트러스트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맡고 있고요. 아이노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제 간단한 소개를 좀 드리면 GMP 경력으로는 한 1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CSV, GMP 그리고 DI 관련된 강의들을 수없이 많이 진행을 해서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 오늘 좀 강의를 해드릴 예정인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은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마 오늘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제 강의를 좀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닉네임이지만 뭔가 익숙한 닉네임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횡단보도를 GMP와 비교해서 제가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설명드릴 내용은 횡단보도를 통해서 한번 시스템 도입의 타당성을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고요. 횡단보도는 사람이 안전하게 건너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다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스마트폰 좀비 사고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많이 보다 보니까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스마트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다가 그 신호등을 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거나 혹은 휴대폰에다가 앱을 설치해 가지고 휴대폰이 안 되게끔 하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작업들이 과연 필요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안전하게 건너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당위성을 살펴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최근에 늘어나는 어떤 주변 환경들 그다음에 횡단보도를 통해 가지고 늘어나는 데이터들이 사실 있죠. 횡단보도 이용자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반드시 시스템은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약 산업 역시 제약 회사가 커지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어쨌든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단순하게 '아 이제 잘 지키면 돼.'라고 하는 말 혹은 문서만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함으로써 우리가 벌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들을 좀 방지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 봤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미 잘 알고 계시고 많이 들어보셨던 데이터 인테그리티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도 갖질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 관리, 그다음에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어슈어런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제가 짚어드리고 그리고 좀 최신화된 정보들을 가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인테그리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다시 말해서 데이터 완전성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작년에 7월 달 그리고 10월 달에 걸쳐서 식약처에서 바이오 의약품하고 그다음에 완제, 원료 의약품 쪽에서의 제조업체 데이터 완전성 평가 지침을 내놨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행정처분 기준까지도 엄격하게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얘기들을 많이 내놨었는데요. 물론 굉장히 논란도 많이 있었지만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좀 정리를 해준 상태입니다. 우선은 바이오의약품 관련해서는 보툴리눔 제재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확대 적용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의약품 제조업체 관련해서는 일단 신약은 현재 적용되고 있고 이후에 올해 이제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점진적으로 전체 의약품에 걸쳐 가지고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 데이터 완전성 평가 지침을 보시면 그걸 좀 요약을 해 보면요. 일단은 첫 번째는 경영진의 책임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DI 문화를 확립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미 많이들 들어보셔서 이제 문화적인 부분, 경영적인 부분 개선을 많이 하고는 계시지만 사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 이게 난감한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어떤 조직부터 부서부터 만들어야 될까? 뒤에 가면은 두 번째 섹션에 두 번째, 세 번째 섹션에서 그런 솔루션을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좀 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휴먼 에러입니다. 휴먼 에러는 현재 매뉴얼 태스크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현재 있는 시스템을 분석하고 리스크를 줄였으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죠. 현재 있는 시스템이 최신화된 시스템이니까 문제없어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최신의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가장 최근 제일 좋은 시스템은 뭘까요? 지금 당장 만들어진 시스템일 수 있고요. 미래에는 이후 미래에 만들어진 시스템일 수 있습니다. 결국엔 그때그때 우리가 테크놀로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하거나 휴먼 에러를 줄인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까? 메타데이터라든지 어떤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보관된 데이터를 잘못 보관해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완전성의 침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요 가이던스 평가 지침에 보면 데이터 인벤토리를 활용하거나 데이터 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해야겠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는 리스크 평가, 그러니까 위험 평가를 통해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건데, 데이터 관점에서 리스크가 높고 낮음을 우리가 좀 가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사실 데이터를 관리한다라는 거는 너무 많은 부분에 리소스가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시간 리스크 관리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또 말씀드리는 초점이고요. 다섯 번째는 데이터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때까지 잘못된 분석을 하거나 평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완전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알코아 측면에서, 그리고 플러스 측면에서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느 누가 데이터를 핸들링하는지,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지, 동시 관리가 되는지, 원본인지, 그리고 정확한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를 하려면 늘어나는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효과적인 통합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데이터 완전성 평가 지침에서 얘기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완전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 키 컨셉으로 해서 보여주는 그림, 대표적인 그림이 뭘까라고 하면, 저는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요. 물론 이 그림 자체가 키 컨셉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크리티컬 싱킹, 리스크 매니지먼트, 알코아 플러스, 방금 말씀드리는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죠. 크리티컬 싱킹이라고 하면은 객관적인 평가와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바탕으로 데이터와 시스템은 라이프 사이클 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른쪽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정의를 보시면 2018년에 MHRA에서 생성된 현식에 관계없이 데이터를 기록, 처리, 유지 및 사용하는 데이터 수명 전체에 걸쳐서 기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약에 보장을 하려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에는 첫 번째로는 메타데이터, 오리트레일, 그다음에 스테릭 데이터, 그다음에 다이내믹 데이터 같은 이러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데이터를 보관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완전성을 보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장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CGMP에서 2017년도에 드래프트 가이드라인을 발간을 하고 2018년도에 이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당시에 데이터 인테그리티를 강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가이드라인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하지만 그런 데이터 인테그리티를 우리가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혹은 시스템이 뭔가 부족할 경우에 데이터 중복과 누락이 반복돼서 결국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결국에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다시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메시지가 되게 강력한데요. 제가 한 10년 넘게 컨설팅을 하면서 정말 이 말이 맞다라는 거를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물론 지금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또 더 완벽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 데이터 완전성에 대한 정리가 되셨으면 잠시
사회자님이 소개를 해 주시고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귀에 쏙쏙 들어오는 목소리 너무 잘 들었습니다. 선진 전략 컴플라이언스를 이게 발표 초반에 횡단보도 사례와 비교를 해서 설명해 주시니까 굉장히 이해가 좀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션 그 2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우리 김정민 이사님께 세션 2 다음 세션도 계속해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 설명드릴 내용은 그러면 지금 정의했던 데이터 완전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건데요.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데이터 완전성의 3요소가 있죠. 이미 이 부분도 너무 많은 시간 동안 몇 년 동안 수년간에 걸쳐 가지고 얘기가 돼 왔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시간의 관점에 따라 테크놀로지의 기준, 테크놀로지의 수준은 다르다라는 거죠. 불과 한 3년 전, 5년 전만 해도 테크놀로지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피플과 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교육과 어떤 트레이닝과 그리고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완전성을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테크놀로지의 수준이 굉장히 올라왔죠. 그리고 시스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을 보증하는 체계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어떤 피플, 프로세스, 테크놀로지 3 요소를 잘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우리가 데이터 완전성을 확보하려면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장표에서 좀 더 이해의 폭을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이 그림은 작년도 데이터 인테그리티 바이 디자인이라는 가이던스에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미 또 이 부분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래에다가 여러 항목들을 나열을 하면서 좀 이해의 폭을 넓혀 놨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면 GXP 데이터라고 해서 GMP만이 아니라 좀 더 많은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언급을 해 놨고요. 데이터의 생성부터 폐기까지 쭉 프로세스를 나열을 했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은 매뉴얼 태스크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수작업들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을 해 놓은 거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컴퓨터라이즈드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한 두 가지 모델로 넣어 놨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컴퓨터라이즈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일련의 하나의 시스템만 바라보고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 사이클을 확인했다라고 하면 컴퓨터라이즈드 시스템은 그중 일부라는 거죠. 그중 일부라는 거고 이건 당연히 밸리데이티드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SOP와 트레이닝이 생성부터 폐기까지 계속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퀄리티 컬처는 당연히 거기에 뒷받침돼서 서포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부분들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안에서 고민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또 새롭게 또 설명을 드려보면 같은 가이드라인인 데이터 인테그리티 바이 디자인에 이미 데이터 인테그리티 가이드라인에 언급되어 있었던 이 색깔 쳐져 있는 박스 부분 조직이 중요하고 문화가 중요하고 휴먼 팩터가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는 IT 아키텍처와 IT 인프라스트럭처가 기반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림을 아마 보셨으면 아실 텐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리스크 어세스먼트, SOP,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 프로우 다이어그램, 그다음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서포팅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이드라인에는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크리티컬 싱킹이라든지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든지 그다음에 알코아 플러스를 적절하게 활용하게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한번 좀 그림으로서 설명을 드리고 핵심적인 단어들을 요약을 하자면 주기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DI 문화가 확립이 되고 의식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고 부서들을 많이 만드셨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만드셨지만 기본적으로 만드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떤 아레나를 정하실 때 뭔가 내 업무를 완벽하게 구분하기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기본적으로 확립할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을 만드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크리티컬 싱킹,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고요. 그래가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수반이 돼야 됩니다. 결국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분류하고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하게 되면 회사 내부의 정책과 절차, 그다음에 조직 문화를 수립할 수 있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결국 그러려면 저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시스템 혹은 프로세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위험 기반의 어떤 접근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인벤토리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어슈어런스를 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컴퓨터 소프트웨어 어슈어런스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2020년 작년에 발간된 워닝 레터를 통해서 제가 좀 새롭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감사 추적이 있느냐 없느냐를만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없고 감사 추적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검토하면 돼가 아닙니다. 감사 추적의 강력한 사용 및 검토를 위한 세부 절차와 각 시스템에 대한 감사 추적 구현의 현재 상태를 업데이트해서 관리하도록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적 사항의 깊이가 달라졌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 문구 외에도 귀속이 가능한지, 읽기 쉬운지, 완전한지, 원본인지, 그리고 정확한지, 알코아죠. 이 알코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하나하나 상세하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업무를 적용하실 때 어느 범위까지 적용해야 되느냐라고 아마 이제 선을 좀 그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도 2020년에 의약품 정책연구소와 함께 의약품 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소 단계에서 데이터 완전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구를 했었는데, 이때 글로벌 제약사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서 이제 위에 보여드리는 게 질문이고요. 그 질문 중에 귀사는 어떤 단계에서부터 DI 개념을 적용하기 시작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메이저 외국 회사의 답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드럭 디스커버리 단계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R&D 연구실 단계에서 DI 정책과 SOP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인가? 너무 형식적인 답변 아닌가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도 이제 샘플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좀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했었고요. 제가 여기서 던져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미 글로벌에서는 이렇게 확장된 개념으로 DI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제약, 특히 GMP 환경에서는 더더욱이 DI는 중요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또 통합 시스템 관리, 크리티컬 싱킹, 그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어슈어런스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그러려면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확립하는데 단순하게 데이터가 나오고 관리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수집되고 시스템 내에서 데이터가 이동되고 데이터가 프로세싱돼서 출력이 되거나 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시스템 간의 데이터가 이동이 되고 데이터 저장 보관이 되는 어떤 이런 5가지의 행위들을 모두 다 관리 포인트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결국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안에서 관리돼야 되는 부분들을 모두 끄집어내야 되는 거고요. A부터 F까지의 질문들을 보시면 어디서부터 프로세스가 시작됐냐라는 거죠. 첫 번째 데이터가 어떤 거냐, 어떻게 생성된 데이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누구에 의해서 데이터가 이동되는지, 그리고 데이터가 만약에 시스템에 의해서 이동되면은 주체가 되는 시스템이 뭐냐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주체가 되는지, 혹은 타 시스템이 내 데이터를 끌고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생성하고 그 보고서가 의미 있는 보고서라면 그 역시도 어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될 거고요. 다른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어떤 인터페이스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저장하는 프로세스 역시 굉장히 중요할 건데요.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최종적으로 저장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만약에 구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버전 관리가 안 돼서 데이터의 원본성이 훼손되거나 완전성이 훼손되는 경우 사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메시지를 좀 전달드리고요. 결국에는 작년 그리고 올해에 걸쳐서 파라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영국의 컨설턴트인 모니카 케일리라고 하는 분은 판단을 내리기 위한 문제의 객관적인 분석 및 평가, 이게 크리티컬 싱킹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크리티컬 싱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객관화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객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라는 거죠. 기존에는 문서화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허비를 했다면 지금은 크리티컬 싱킹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문서는 최소화하라는 겁니다. 문서를 최소화하라는 게 일을 줄이고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일은 더 늘어난다라는 얘기고요. 크리티컬 싱킹을 통해서 문서화는 줄이는 어떤 효과적인 업무를 하라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ISP에서는 추가적으로 올해 이제 아마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했고 여러 얘기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에는 지금 요 그림이 사실 한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 대표적인 그림인데, 어떻게 리소스를 활용할 것이고 인포메이션 시스템들을 구축할 것이고 그리고 조직과 프로세스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고 문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네 가지의 어떤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파마 4.0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위에 줄에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머추리티, 전자적인 어떤 성숙도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데이터 인테리티 바이 디자인이라고 해서 설계에 기반해서 우리가 데이터 완전성에 접근을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좀 더 확장된 개념이다라고 하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는 좀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IDS 앤 트러스트 그리고 아이노,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아이노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어떤 데이터 무결성의 주요도가 증가를 하고 있고 데이터 규제와 데이터 전산화의 측면에서 IT 시스템과 정보 공유 최적화,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확장,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한 공장 내 전산화 작업 도입 및 개선 등의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로 최근에 대웅제약에서는 AI 시스템을 실제 현장에 도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성과물을 만들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토대로 우리가 작업자에 의존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전산화를 통해서 객관화를 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시스템 스스로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끔 어떤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관리해야 될 포인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그림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프로젝트에만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스템을 왜 도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고민하는 컨셉, 그다음에 운영하는 오퍼레이션, 그다음에 폐기하는 리타이어먼트 단계까지 확장을 해서 이제는 관리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을 메시지를 좀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내부적으로 폴리시나 스탠다드, SOP들은 많이 만드셨겠지만 이제 전반적인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SOP들을 확인하고 검토하고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데이터 완전성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 그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어슈어런스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좀 더 생각의 폭을 넓혀야 되겠고요. 오늘 이제 시스템도 보시고 그리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는 바뀌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좀 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바뀌는 거에 먼저 선두가 돼서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앞장서서 좀 회사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김정민 이사님, 너무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오늘, 네, 멋진 발표를 해주신 우리 김정민 이사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